자, 그럼 저희 오늘 수업 진행할 내용들 소개해드리고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앱, 스마트폰의 기본 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날씨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계산기라고 하는 앱 이용해 주시는 방법, 시간 관리하거나 일정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과 동영상들, 저장되어 있거나 또는 저장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음악 들어볼 수 있는 방법들 안내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볼 내용들, 자, 스마트폰으로 날씨 먼저 알아볼 건데, 자, 요 날씨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꼭 해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화면 상단으로 표시되어 있는 인터넷 설정 상태, 부채꼴 모양이 잘 켜져 있는지, 그리고 혹시 부채꼴 모양이 잘 안 켜져 있다라고 한다면 화면 상단에 이 알림바 영역을 손가락을 갖다 놓고 살짝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 끌고 내려와 주신 다음, 네, 이 부채꼴 모양 기호가 켜져 있는지 보시고,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와이파이 신호가 부채꼴 모양이 잘 표시가 안 됐고 왼쪽으로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연결이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해당 신호를 하나 둘 셋 3초 정도 길게 눌러주시고 와이파이 신호 상태 확인해 주시고 저장됨이라고 되어 있는 또는 뭐 저장 상태가 불안하다 이렇게 또 알림 메시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저장됨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와이파이 신호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거나 또는 연결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뒤로 단추를 눌러서 저장됨이라고 되어 있는 와이파이 신호를 연결해 주시거나 또는 연결이 이상 없으면 뒤로 단추 눌러서 홈 화면으로 빠져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날씨 정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와이파이 연결 상태를 먼저 한번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오늘도 오전에 좀 비가 오고 있었었고요. 주말에는 뭐 금요일부터 비가 옵니다라고 했었는데, 금요일부터 비가 온 곳도 있었었고, 네.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오전부터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도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오전부터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었고, 그런데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오면서 일요일은 하루 종일 비가 왔었었고, 오늘도 지금 비가 오긴 합니다만, 언제까지 비가 올지, 네, 날씨 정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휴대폰마다 이 날씨를 보는 방법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앱 화면으로 갔을 때, 앱스 화면을 기준으로, 앱스 화면에 이렇게 날씨라고 되는 이름의 앱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앱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요, 이런 날씨라고 되어 있는 이름의 앱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날씨 정보를 알아보시는 방법이 우선 첫 번째로는 앱으로, 자, 날씨 앱을 실행해서 현재 보여지는 날씨 몇 도다 또는 현재 뭐 날씨가 맑다, 흐리다, 비가 온다 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 내 거는 이런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아무리 화면 좌우 이동해보고 그리고 폴더라고 칭했었던 사각형 틀, 폴더를 열어서 마찬가지로 찾아봐도 없어요. 자, 이런 분들은 보통 기본 앱에서는, 네, 기본 앱에서는 앱 아이콘을 안 만들어 놓고, 최근에 나온 휴대폰들이 기본 앱으로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위젯으로만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자, 날씨 앱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위젯으로,
위젯으로 날씨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잠시 뒤로 단추 눌러서 홈화면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도 이렇게 화면 상단으로 날씨 정보 표시되는 요 위젯을 지금 저는 만들어 놨는데 날씨 정보가 보여지는 방식은 사용자가 어떤 방식을 원하느냐에 따라 하루치에 대한 날씨 정보만 보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일주일 정도 단위의 기준으로 날씨가 보여지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자, 이 위젯이 있다라고 한다면 따로 설정 바꾸실 필요 없지만 만약 이런 위젯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잠시 기존에 있던 위젯을 길게 눌러서 홈에서 제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눌러서 잠깐 손 뗐다가 홈에서 제거 해주시거나 또는 화면 상단이나 하단을 기준으로 제거 메뉴가 있는 분들은 제거 이쪽으로 드래그 끌고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위젯으로 날씨 확인해 주시는 방법은 위젯이 있어야지 되니까 위젯이 없는 경우는 위젯을 만들 비어있는 공간을 먼저 찾아서 빈 공간을 하나 둘 셋 길게 3초 정도 눌러주시고 화면 하단으로 보여지는 편집 메뉴 중 위젯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래쪽으로만 위젯 목록이 보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전 화면을 기준으로 위젯 목록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위젯 이름을 화면 좌우 이동해서 찾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날씨와 함께 날씨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를 기준으로 날씨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아래쪽에 있기도 하지만 위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뭐 3 또는 4 등으로 이렇게 괄호 안에 번호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 날씨 관련되어 있는 위젯 디자인이 3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기존에 위젯이 있던 분들은 따로 안 바꾸셔도 되긴 합니다만 위젯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위젯 메뉴를 위젯 메뉴 편집창을 불러와서 날씨 그리고 날씨라고 하는 항목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날씨 정보를 보여주는 위젯 디자인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원하는 디자인을 길게 눌러서 작업창 안으로 드래그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할 건지 물어보는 휴대폰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지역 표시 없이 그냥 바로 위젯 등록이 완료가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현재 위치로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주의사항은 현재 위치라고 하는 거 선택해 주시고 위치 정보 기능이 꺼져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위치 정보 기능을 사용 상태로 먼저 전환을 해 주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날씨 위젯으로 위젯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날씨 정보를 이용할 거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날씨 위젯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젯이 없는 경우는 먼저 추가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날씨 위젯 추가해 주시고 날씨 확인 지역 선택 해주시고 다 됐다 라고 한다면 뒤로 단추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 화면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요 날씨 위젯 아이콘을 터치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날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마다 다릅니다. 시간대별로 날씨 정보를 보여주는 휴대폰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그냥 1단위로만 보여주기도 하고 화면 아래서 위쪽이나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를 기준으로 시간별 날씨, 주간 날씨 등으로 필요로 한 날씨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보여지는 날씨를 기준으로 화면 이렇게 시간별, 주간, 좌우 탭해서 또는 위아래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니라 특정 장소를 기준으로 특정 장소에 대한 날씨 정보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화면 상단을 기준으로 화면 상단에 더하기 단추 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는 돋보기, 검색 단추 부분을 기준으로 검색 또는 점점점 지역 추가 또는 도시 추가라고 되어 있는 메뉴 이용하셔서 원하는 지역의 이름을 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방에 그러니까 영등포라고 하는 지역이 아닌 마포라든지 또는 경기도 수원이라든지 등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있다. 친구까지는 굳이 날씨 정보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각별한 친구다 그러면 그 친구 사는 지역은 어떤지 또 궁금하실 때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도시 검색. 제가 알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거제도에 이사를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제도는 날씨가 어떤가 궁금한데 거제도라고 이름 쓰고 돋보기. 거제도는 안 나오네요. 그럼 거제까지만 해볼까요? 거제라고 쓰고 돋보기. 거제라고 했더니 거제시가 나오네요. 네, 거제시. 거제시의 현재 기온은 16도고 현재 날씨 상태는 흐림이고 시간대 기준으로 봤을 때 12시쯤 한번 비 올 것 같고 그 외에는 비가 안 온다라고 그냥 흐리기만 하다라고 날씨를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날씨가 궁금한 지역이 있으면 화면 상단에 있는 더하기 단추와 함께 위치 추가하셔서 살펴보시거나 또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오른쪽 상단에 있는 더보기라고 하는 단추를 통해서 추가라고 하는 메뉴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거제 해봤는데 거제 말고 서울에서 조금 멀리 있는 지역으로 여수 한번 해볼게요. 여수시. 오히려 또 여수는 날씨 흐렸던 게 많이 개어서 오늘은 비 온다는 얘기가 없기는 하네요. 자, 주간 날씨를 통해서 봤더니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괜찮은데 목요일 날 비 올 예정이고 금요일 날은 맑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날씨 정보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단추 눌러서 홈 하면 빠져나와 주시면 되는데 다는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살펴봤던 지역을 기준으로 날씨 정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통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봤던 지역을 기준으로 만약에 날씨 정보가 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날씨 칸을 다시 한번 날씨 위젯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화면의 좌우를 기준으로 페이지를 넘겨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다시 지역을 변경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뒤로 단추 눌러서 홈화면으로 빠져나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처럼 갑자기 날씨가 기온이 좀 갑자기 떨어지거나 또는 올라가거나 또는 비 오거나 이렇게 날씨의 변동이 좀 큰 기간에는 특히 날씨 정보 잘 확인하시면서 네, 스마트폰에 있는 요 기본 앱 통해서 이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날씨 정보 잘 확인하시면서 외출하실 때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계산기는 잠시 쉬었다가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시간 관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소개해드린 날씨와 관련해서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저희 채팅창으로 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계산기 사용하기, 네, 계산기라고 하는 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계산기 같은 경우도 앞에 소개드렸던 날씨와 마찬가지로 휴대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본 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앱스 전체 프로그램 목록을 기준으로 내 거는 이렇게 계산기라고 되어 있는 게 따로 안 보입니다 라고 한다면 휴대폰 제조회사를 기준으로 제조회사명 폴더 뭐 구글, 이렇게 뭐 SKT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폴더를 기준으로 한번 열어보시거나 LG 휴대폰을 사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도군가 도군가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기준으로 제가 예전에 계산기라고 하는 앱이 들어가 있는 거, 숨겨져 있는 거를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계산기라고 되어 있는 거 우선은 앱스 화면을 기준으로 앱스 화면 먼저 불러주시고 홈 화면으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홈 화면으로 만들어 놓고 이용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앱스 화면 아니라 그냥 홈 화면에서 이용을 해 주셔도 되긴 합니다. 앱스 또는 홈 화면에서 그리고 계산기 또는 제조사 폴더 제조사 폴더를 기준으로 계산기라고 하는 거 찾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선 계산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네. 우선 화면 상단에 여기 돋보기 검색 단추를 터치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계산기라고 이름을 적어서 계산기라고 이름을 써서 여기 계산기라고 하는 알림을 앱을 계산기라고 하는 앱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앱스 또는 홈 화면을 기준으로 계산기 또는 제조사 폴더를 기준으로 계산기 만약에 보이지 앱스 화면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잘 안 보이면 계산기가 안 보이면 앱스 화면 상단에 검색 선택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검색어를 계산기라고 써서 계산기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검색하셔서 해당 앱을 열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계산기의 모양은 휴대폰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계산기의 모양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나와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방법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계산기가
자, 우선 여기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식에 필요한 숫자들 입력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자 이용해 주실 수 있겠고, 그리고 결과는 여기 는 단추 눌러서 중간에 보여지는 여기 더하기 빼기 표시는요, 더하기였던 거를 빼기로 또는 빼기였던 것들을 더하기로 변경할 때 이용해 줄 수 있는 단추가 되겠고요. 계산식 중간에 먼저 계산해야 될 항목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괄호 표시를 이용을 하셔서 괄호 열고 숫자 계산식 쓰고 괄호 닫고, 그리고 계산식에 대한 결과를 볼 거다 그러면 나중에 는 표시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산식 작성한 걸 기준으로 여기 있는 점은 소수점 되겠습니다. 0.1, 0.2 등의 소수점. 그리고 앞쪽에 나와 있는 숫자는 영문은 위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위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C 표시는 보통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숫자에서 C 단추의 역할은 마지막에 입력했었던 값, 사용하고 계신 휴대폰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화면 상단에 이렇게 화살촉 모양처럼 생긴 오각형의 X 표시가 있는 단추, 이 단추가 C라고 하는 단추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클리어, 여기는 계산식 썼던 것들을 다 한꺼번에 지워주는, 이게 이제 C라고 하는 표시로 나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클리어. 그래서 계산기 통해서 원하는 식을 작성을 계산식들 간단하게 구해 보실 수가 있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 잠시 메모장을 하나 더 띄워서 잠시 메모장이 열리지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지금 메모장에 적어놓은 것 같은 방식의 값을 계산기를 통해서 구해볼 거다라고 한다면 우선 1과 2를 기준으로 괄호 표시가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괄호 열고 터치 선택을 하고 1 더하기 2 눌러주시는데 실수로 중간에 숫자를 잘못 눌렀다 라고 한다면 내용 입력란 아래쪽에 보여지는 백스페이스 단추, 취소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해당 단추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C 라고 하는 단추를 눌러서 지웠다가 다시 한번 숫자 써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괄호 표시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괄호를 닫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곱하기 3, 그런 다음에 는 표시 눌러주시게 되면 괄호 열고 1 더하기 2 괄호 닫고 곱하기 3 한 값은 9입니다 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컴퓨터를 통해서 이 값에 대한 결과를 나타낼 거였다라고 한다면 컴퓨터 화면상에 결과값을 써주시면 되겠고, 따로 메모하고 있던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메모장으로 결과값을 나타내 보시거나 또는 비교를 해 보시면 되겠죠. 휴대폰 설정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세로 방향으로 놓고 보느냐 또는 이제 가로 방향으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 계산기 화면상에 보여지는 계산기 표시 방식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공학용 계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로 방향, 세로 방향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기 종류가 바뀌어서 보이기도 하고, 또는 화면 상단에 보여지는 회전 단추를 눌러서
또는 계산기 종류 변경해 주시는 방법. 보통 세로 모드는 일반 계산기, 그리고 가로 모드인 경우는 공학용 계산기라고 합니다. 일반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세로 상태에서 가로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시거나 또는 중간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가로 방향으로 전환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중간에 수학식 기호, 복잡하게 생긴 수학식 기호가 있는 그 계산기를 사용 중이신 분들은 그 수학식 기호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학용 계산기로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요 뒤로 단추, 요 단추를 누르게 되면 계산기가 종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수식을 잘못 입력을 했거나 보기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수식은 글자 지운 단추 이용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AC와 C라고 하는 단추가 있는 분들은 AC 단추가 C가 되는 거고, C 단추는 백스페이스라고 하는 오각형 모양의 이렇게 연필 모양처럼 생겼는데 X 표시 들어가 있는 거, 연필 모양의 X 표시 들어가 있는 게 백스페이스 단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여지는 또는 화면 상단 더보기를 기준으로 공학용 보기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셔서 공학용 계산기로 또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계산한 값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결과는 표시 눌러주시게 되면 결과값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시계 모양 단추나 또는 계산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전에 사용했었던 계산기 값 쭉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놔두시고 필요 없으면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휴지통이나 또는 화면 하단에 이 메뉴 단추 이용하셔서 계산값을 모두 다 제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삭제 제거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놔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한 수식 계산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용했던 계산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 기록이 이제 다 지웠기 때문에 뒤로 지연 목록으로 빠져나가고요. 자, 요 계산값도 전체 지우기. 자, 이렇게 AC라고 되어 있는 단추가 있으면 터치, AC가 없으면 C만 눌러서 화면 상단으로 보여지던 계산값을 지워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용하는 분들은 자주 사용하시지만 또 안 쓰시는 분들은 잘 안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가끔 같은 값이라 하더라도 여러 개 물건을 사야 될 때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혹시 값을 흥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체 금액이 얼마니 얼마에 흥정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계산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본적인 모양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기랑 동일하게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고 지금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재송량님께서는 그러면 아예 계산기가 없으신 건가요? 계산기가 있는데 디자인이 다른 걸까요?
디자인은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 계산기 작동 방법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12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3을 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더하기 그랬다. 그럼 여기 더하기 빼기 단추 눌러서 바꾸셔도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에선 C라고 나오지만 일반적인 계산기에서는 백스페이스 단추 눌러서 입력했던 숫자를 지우고 다시 숫자를 입력해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결과는 는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앱 역시 이 휴대폰의 기본 앱인 겁니다. 따로 설치한 게 아니라. 단순히 모양이 달라서 그런 거다라고 한다면 앱마다 요 디자인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하신 건지는 다시 한번 채팅창으로 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계산기, 세로 모드일 때 일반 계산기, 그 다음에 가로 모드일 때 공학용 계산기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학용 계산기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쓸 일이 많진 않아요. 그 수학 시간에,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그 배웠었던 그 공식들, 다양한 수학 공식들이 있었는데 그런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기를 사용해 주는 거라 사실은 그 공식을 쓰는 수식 자체도 지금 제가 어떻게 써볼 만한 게 없어서 저는 그냥 기본 계산기만 다시 가로 모드로 해서 또는 세로 모드, 가로 모드로 변환해주는 메뉴가 없는 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따로 변환해주는 메뉴가 없는 분들은 그냥 휴대폰만 가로 방향, 이렇게 세로 방향 바꿔보시면 되고 특정 메뉴가 있는 분들은 화면 중간에 이런 파일이라든지 또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기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공학용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이렇게 변환해서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 앱을 종료를 하고요. 이번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시간 관리해주는 앱, 시계 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스 단추를 눌러서 전체 앱 목록에서 시간 또는 알람 시계라고 되어 있는 앱 이름을 찾아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앱스에서 시계 또는 뭐 알람 시계나 또는 뭐 시간이라고 해서 표시가 되는 휴대폰들도 있긴 합니다. 시계 앱을 열어서 보게 되면 우선 이 시계를 기준으로는 알람 그리고 세계 시각 위치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스톱워치 타이머보다는 스톱워치로 표시되어 있는 휴대폰들이 좀 많은 편이라 스톱워치라고 순서를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타이머 자, 알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설정한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시각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 시간을 표시해주는 기능인 거고, 다른 나라와 도시. 스톱워치는 저희가 흔히 다른 말로 초시계라고 표현을 하죠. 초 단위로. 네. 초 단위로 시간 확인. 그리고 타이머라고 하는 거는 네. 제한 시간. 네. 제한 시간 설정 해주는, 네, 제한 시간을 설정해주는 기능. 자, 그래서 알람 같은 경우는요, 설정한 시간을 알려준다라고 했었으니까 우선 이 알람이라고 되어 있는 보기 방식, 화면 상단 또는 화면 하단을 기준으로 알람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알람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화면 상단 또는 하단을 기준으로. 자, 그런 다음 기존에 있었던 알람 같은 경우, 알람이 있는 경우는 몇 시 몇 분에 알람이 울리게 할 건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오른쪽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여지는 영역을 기준으로 요일 이름들이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알람이 전혀 없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으로, 그리고 알람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정된 시간과 요일 정보 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설정되어 있는 알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시계 모양이나 또는 저희 알람 설정 스위치라고도 표현을 하죠. 타원 형태로 되어 있는 길쭉한 동그라미 중간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 단추를 기준으로 터치 선택했을 때 왼쪽으로 와 있느냐 오른쪽으로 와 있느냐에 따라 알람을 설정을 했지만 알람을 사용할 건지 사용하지 않을 건지를 또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람이 있는 분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알람이 없는 분들은 또 확인이 어렵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알람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준 거다 라고 한다면 네, 이 알람 설정을 또 이 알람 설정이 바뀌면 안 될 테니까 해당 알람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알람을 화면 상단에 있는 더하기나 또는 아래쪽에 있는 더하기 단추 이용해서 알람을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시간을 오전, 오후 몇 시 몇 분으로 할 건지에 따라 화면 상단 또는 화면 하단을 기준으로 우선 시간을 먼저 정해 주시고요. 시, 분, 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 아래 숫자를 이동해주는 목록 단추가 있는 분들은 해당 단추를 나는 이런 단추가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숫자 자체를 그냥 바로 터치 선택을 하셔서 숫자 자체를 터치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숫자 키판을 통해서 시간을 바꿔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 영역으로 자동으로 선택 상태가 넘어가면서 키패드 숫자가 표시가 되는 분들은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자동으로 넘어가지가 않은 분들은 이 분 단위를 터치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알람 시간을 분 단위까지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이나 또는 뒤쪽으로 보여지는 오전, 오후라고 되어 있는 표시를 기준으로 알람을 오전 8시 30분에 할 거야 또는 오후 8시 30분에 할 거야에 따라
알람 시간을 오전, 오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자, 위키페디아에 있는 요 완료라고 하는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알람 추가해 주시는데 추가 또는 이제 더하기 단추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시, 분, 오전, 오후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자, 매일매일 이 알람이 이 시간에 울리게 할 건지 또는 특정 요일에만 울리게 할 건지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보여지는 요일 표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울리게 할 거다라고 한다면 모든 요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특정 요일만 울리게 할 거다라고 한다면 해당 요일만 기존에 선택한 요일들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면 선택이 취소가 되는데 특정 요일만 할 거다라고 한다면 해당 요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되기는 합니다만 목록 아래서 위쪽으로 살짝 올려서 보시면 요일 바로 아래쪽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한참 아래서 위쪽으로 올려주셔야지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날짜, 시간, 오전, 오후 그리고 알람 사용, 요일까지만 선택하고 저장 또는 완료를 해주셔도 되고요. 저장 또는 완료를 해주셔도 되고 여기에서 좀 더 이 알람에 대한 특징을 잘 나타내 줄 거다라고 한다면 이름 입력란이 나오게 돼요. 알람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칸에다가 터치 선택을 해서 이 시간이 내가 꼭 먹는 약이 있어서 또는 운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한다면 알람 시간을 적어 주시는 거죠. 약 복용 이라고 쓰고 그런 다음에 우선 글자 입력을 마무리를 해주시고 완료. 알람 이름 추가 이거는 생략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생략해 주셔도 되는데 알람음 역시 굳이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기본 알람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천천히 목록 확인해 주시고 이때 알람음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터치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알람음 같은 경우는 워낙 휴대폰마다 제공해주고 있는 알람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잠시 소리를 좀 줄이겠습니다. 알람음을 조금 줄이고 알람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터치 선택을 하셔서 알람음을 들어보시면 되는데 알람음 종류 역시 사용하고 계신 휴대폰에 따라서 알람음에 대한 크기 또는 알람음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알람음은 사용하고 계신 휴대폰상에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어떤 음들이 있는지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음이 있으면 해당 음을 사용 또는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음악들이 있는지 들어보시고 그리고 알람음을 기준으로 알람음 선택해 주시고 알람음 들어갔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음악 목록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벨소리 중에서 선택을 해보시면 되세요. 벨소리 중에서. 그리고 벨소리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보여지는 볼륨까지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알람음으로 들어가서 또는 뒤로 이전 목록으로 빠져나와서 알람 음량 소리가 또 너무 작으면 바로 확인을 못하겠죠. 설정하고 마지막에 잠시 주변 빈 곳 확인 단추 눌러서 이전 목록으로 빠져나와 주시고 혹시 더 추가로 설정한 것들은 없는지 보시고 더 추가로 변경할 거 없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시간대에 이렇게 알람을 설정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알람을 사용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알람 시간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알람 스위치를 터치 눌러서 흐릿하게 바꾸면 꺼놓는 거 다시 한번 터치 선택해 주시면 알람을 켜놓고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알람을 설정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8시 30분에 알람까지. 자, 이 알람을 잠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10시 52분에 오전에 52분에 월요일, 수요일만 알람이 울리게끔 알람음을 선택을 하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들은 다 빼더라도 이렇게 시간 요일, 시간 요일 이 부분만 잘 체크하셔서 알람 설정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계 시각, 타이머, 그리고 스톱워치. 자, 요 세 가지 항목은 잠시 쉬었다가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뒤로 단추 눌러서 홈화면으로 잠시 빠져나가도록 하겠고요. 자, 알람과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문의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셨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알람에서 알람 저희 추가하는 방법 소개해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앱스의 시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알람 시간을 10시 52분으로 설정해 놓은 게 있었었고요. 그리고 약 복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8시 30분으로 설정해 놓은 알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시 52분 알람은 그냥 놔두고 10시 30분 알람, 이거 나 실수로 잘못 등록한 알람이야 라고 해서 이 알람을 삭제하는 방법 먼저 한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보통은 이제 롱터치 길게 눌러주신 동작, 해당 동작 이용해 주시게 되면 등록되어 있었던 알람 시간을 기준으로 앞부분이나 또는 뒷부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택 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화면 아래쪽에 또는 화면 상단으로 보여지는, 화면 하단이나 또는 상단을 기준으로 보여지는 삭제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통해서 이 알람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알람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우선 알람을 먼저 삭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10시 52분이 되면서 알람이 좀 울렸었죠. 휴대폰마다 그 설정 방법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알람이 울렸을 때 알람을 바로 끄시는 거는 해제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설정했던 알람보다 5분이나 또는 10분 정도 좀 여유 있게 5분이나 10분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알람이 좀 울렸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보여지는 그 알람 선택 메뉴에서 해제와 다시 알림 해주는 그 메뉴 중에 다시 알림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지금 제가 10시 52분에 알람이 울리게 해놨지만 이 시간을 기준으로 목록 아래서 위쪽으로 봤을 때 기본 설정이 지금 여기 있다. 다시 울림 간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기본 값이 5분으로 되어 있었느냐 또는 10분으로 되어 있었느냐에 따라 5분 후 또는 10분 후에 알람이 다시 울릴 수 있게끔 또 설정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이제 제품명이 다르다 보니까 보여드리는 이 화면의 명칭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들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인 기능들은 비슷하게 이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알람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분 정도 후, 한 2, 3, 4분 후 정도를 기준으로 알람 시간을 설정을 해주시고 알람을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후에 알람 시간을 설정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그 알람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52분 기준으로 취소, 52분 기준으로 알람을 10분 후에 다시 울리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1시 2분이 되면 알람이 다시 울릴 것 같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이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동안 세계 시각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표기해드린 순서대로 스톱워치 그리고 타이머 요 시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화면상에서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스마트폰 요 모델을 기준으로는 화면 상단으로 메뉴가 소개가 되어 있지만 화면 아래쪽으로 시계 메뉴들이 나열되어 있는 분들 아래쪽으로 나열되어 있는 분들은 알람, 세계 시각, 스톱워치, 타이머 순서대로 메뉴가 설정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세계 시각은 앞서도 안내해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 다른 도시의 시간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냥 단순히 시간만 알아볼 거다라고 한다면 화면 상단에 또는 화면 하단에 추가 또는 검색 이게 이제 휴대폰마다 다 달라서 그냥 제 거 기준으로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더하기 단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만 기준으로 보자면 더하기 단추 근데 더하기가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분들은 위쪽에
또는 더하기 단추가 없는 분들은 돋보기, 검색 단추를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 한국이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반대편의 나라,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어저께 제가 잠시 TV를 보다가 TV에서 이렇게 봤었던 그 나라 도시라서 생각이 났는데, 네, 이름이 조금 어렵죠? 화면 상단 검색창에 아르헨티나는 빼고 그냥 부에노스라고 쓰다 보면, 자,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한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아르헨티나라고 한 지역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해주시면,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휴대폰처럼 그냥 바로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는 10시 57분이래요. 지금 저희도 10시 57분인데. 우선 세계 시각에서 추가, 더하기 단추를 눌러주시거나 추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검색 지역명 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바로 선택한 지역에 시간이 표시가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해당 지역 시간만 표시가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대한민국 시간과 그리고 방금 검색했던 지역의 시간이 같이 보여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지금 예를 들어 찾아봤던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이 지역을 내가 자주 시간을 확인해 볼 지역으로 사용할 거다라고 한다면, 제 거는 자동으로 추가가 됐는데, 추가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는 분들은 추가 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현재 시간과 서울 시간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간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표가 등록이 됩니다. 검색해 주시고, 검색 지역 선택,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검색 지역 선택만 하고 끝나거나, 또는 지역명 하단 추가까지 선택해 주셔야, 추가라고 돼 있는 것까지 선택을 해 주셔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서울과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한 지역의 시간을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확인은 안 하고 어저께 그냥 TV 보면서 봤었던 지역이라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대한민국이랑 딱 12시간 차이 나네요. 대한민국은 오전 10시 59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오후 10시 59분. 또 다른 궁금한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추가 단추 이용하셔서 원하시는 지역 나타내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 지역 그냥 한번 알아봤으니까 된 건데요, 이거 실수로 잘못 등록된 겁니다 라고 한다면 롱터치 길게 눌러서 선택하고 삭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롱터치 길게 눌러서 삭제까지, 화면 하단으로 보여지는 삭제 메뉴 눌러서 제거까지, 그리고
시간 삭제는 해당 지역명 롱터치 해주시고 삭제. 그리고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 알람도 마찬가지로 알람 삭제하기는 해당 시간 롱터치 해주시고 삭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정리를 해드리는 동안 네. 자, 지금 이제 알람, 그 사이에 알람이 켜졌어요. 휴대폰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있고, 날씨 정보는 빼고 그냥 알람만 울리는 것들도 있고, 이건 기본 앱이기는 합니다만, 휴대폰에 따라서 알람 사용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거 이제 알람 그만 울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X 표시 단추로 알람을 화면 바깥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해제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 분들은 해제 단추를 터치 하셔서 알람을 꺼주시면 되세요. 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시 10분 후에 알람이 울리게끔 할 거다 그러면 10분 후에 다시 알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람을 추가로 10분 후에 다시 울릴 수 있게끔 사용을 해 보셔도 되겠고요. 자, 잠시 알람까지도 같이 알람 재설정되어 있는 것까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자, 세계시각 그리고 스톱워치. 자, 요거는 별로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초시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리기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이제 기록을 좀 재고 싶다라고 할 때 기록 잴 때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시간 기록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작 단추를 선택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달리기다. 근데 혼자서 달리기를 하느냐 또는 여러 명이 달리기를 하느냐에 따라 학생 한 명이 달리기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한 그 시간을 기록할 거다 그러면 꼬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지 단추를 눌러서 1번 학생이 언제 들어왔다 라고 하는 시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 초기화 단추를 눌러서 시간값을 다시 0으로 바꿔놓고, 자, 이번에는 달리기를 한 명씩 하려고 했는데 3명씩 시킬 거예요. 3명씩 달리기를 하게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 단추를 먼저 터치 선택을 하고, 자, 첫 번째 학생이 들어온 시간에 대해서 1번, 2번, 3번 요 학생들에 대한 그 시간을 확인을 할 거니까 1번 학생이 들어오면 이렇게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눌러서 기록. 자, 그리고 이제 2번 학생이 들어오는 시점에 다시 한번 기록. 그리고 세 번째 학생이 들어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기록. 또는 마지막이니까 정지 단추 눌러주셔도 되세요. 그런데 이 기록이라고 하는 단추를 눌러놓으셔야 1번, 2번, 3번 1등, 2등, 3등에 대한 레코드를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것보다는 요 아래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타이머 또 작동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시간을 재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요 시간 기록된 거 어딘가로 다 메모를 해놨다. 오른쪽에 보시면 시간차도 확인할 수 있죠. 1등으로 들어온 학생이랑 2등으로 들어온 학생의 차이, 2등과 3등의 차이.
이렇게 시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메모 다 했다. 그러면 초기화 단추를 터치 눌러서 다시 타이머는 죄송합니다. 스톱워치는 시간 설정 값을 다시 0으로 바꿔놓고 다음에 또 뛰어야 되는 학생들이 있다. 또는 가족들끼리 게임하면서 종이접기를 하는데 종이접기를 누가 1등으로 했느냐, 2등으로 했느냐 이런 시간 같은 것들을 재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똑같이 가족들이랑 게임을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할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타이머라고 하는 거. 자, 가장 빨리 한 걸 기준으로 할 때,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많이 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때 이용해 볼 수 있는 이렇게 타이머. 시작 단추 눌러주시고 작업 완료되면 작업 완료 시 중지 또는 정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 기록이 작업 시간 표시할 경우는 기록이라고 하는 거. 기록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완료 후 재설정 해주실 거면 초기화 하셔서 스톱워치를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머는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간혹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계란 삶을 때 많이 쓰는 편이기는 해요. 보통 이제 계란을 삶을 때 반숙으로 삶을 거냐 완숙으로 삶을 거냐에 따라 8분 계란 삶는 시간은 매번 제가 좀 헷갈려 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계란 삶을 때 꼭 한 번 더 검색을 하고 타이머로 시간을 많이 맞춰 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반숙으로 삶을 때는 12분 정도를 삶으라고 하고 완숙으로 할 거면 한 15분을 삶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스불에다 올려놓고 또는 인덕션 위에다가 계란 삶은 물을 올려놓고 시계를 계속 보고 있게 되진 않잖아요. 시, 분, 초 시간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시, 분, 초 라는 선택하셔서 시간 설정하고 따로 몇 시간 동안 할 건 없어요. 그럼 해당 칸은 그냥 0으로 두는 거죠. 그리고 분도 마찬가지로 터치 선택해서 10분 할 거예요. 그럼 10, 5분 할 거예요. 그러면 5 써놓고 뒤에다가 초 터치해서 5분 정각에 끝낼 겁니다. 그러면 500 5분 30초 할 거예요. 그러면 해당 칸에다가 5분 30이라고 적는 거죠. 자, 타이머 작동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확인이 어려우니까 10초로만 설정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시, 분, 초라는 선택해서 시간 설정해 주시고 끝났습니다. 그냥 완료만 눌러주세요. 완료. 그리고 중요한 거 완료하고 시작해야겠네요. 타이머 작동 시작. 그래서 시작 단추를 터치 누르고 19, 8, 7, 6 이렇게 타이머가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죠. 진동 또는 소리로 지금 사실 제 휴대폰도 소리로 보통 이제 완료가 된 작업 정보를 알려주는데 제가 휴대폰을 좀 무음 상태로 뒀어요.
수업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리가 안 들리고 그냥 진동으로만. 알았어. 확인 단추 눌러서 또는 종료 단추를 눌러서 타이머를 작동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시분초로 시간을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시작 단추 눌러주시고 자, 이거 역시 초기화 단추 눌러주시면 시간 설정 다시 기본 설정 상태로 가장 마지막에 사용했던 시간 설정 상태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타이머 작동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머 시간 완료 후 종료 단추 눌러서 타이머 작동을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알람 설정해 주시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간간히 타이머라든지 또는 스톱워치 같은 것들 스톱워치 또는 타이머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사용이 다 끝난 다음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 상태로 나는 알람을 제일 많이 쓰는 편이야 그럼 알람으로 타이머를 제일 많이 쓰는 편이야 그럼 타이머로 설정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뒤로 단추를 눌러서 앱을 종료를 해주시는데요. 마지막에 봤던 화면 그대로 놓고 사용해 주셔도 되긴 합니다만 알람을 다시 실행을 했을 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동으로 마지막에 봤던 화면이 뜨는 휴대폰들이 있는가 하면 알람이 첫 화면으로 뜨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알람이 아닌 마지막에 봤던 마지막에 확인했던 그 시계 종류로 마지막에 타이머 봤더니 알람이 안 나오고 타이머만 보이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마무리하실 때는 알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 시계 메뉴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뒤로 단추 눌러서 시계 앱을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머까지도 작동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저희 또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앱 중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좀 잘 유용하게 쓰는 편인 그런 앱으로 달력이 있어요. 달력. 캘린더라고 해서 나오기도 하고 계획 제한 내용들을 표시하는 거다라고 해서 플래너라고 해서 나오기도 하고 달력을 영어로 캘린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 앱에서 보시면 앱에서 앱 이름이 캘린더라고 표시가 되는 분들도 있고요. 캘린더 또는 뭐 달력이나 플래너라고 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선 캘린더 달력이 되는 거죠. 달력 앱에 대한 정보를 먼저 한번 확인해보고 일정 추가 그리고 일정 제거하는 방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캘린더 달력이라고 되어 있는 앱을 먼저 선택을 해서 열어주시고 우선 보통 이렇게 실행된 캘린더 달력 앱을 보게 되면 화면 상단을 기준으로는 연도와 월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기준으로는 달력과 관련되어 있는 더 보기 메뉴라든지 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오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 날짜 17이라고 하는 표시가 이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글자 대신에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오늘이라고 되어 있는 표시의 역할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건데 현재 보여지는 건 5월달 달력이긴 하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일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달력을 보고 싶다거나 또는 다음 달 일정을 먼저 등록하기 전에 다음 달에 약속을 잡기 전에 약속할 날짜에 대해서 요일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현재 보여지는 달력을 기준으로 화면 좌우
왼쪽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라고 표현해주는 창을 전환해주는 그러니까 페이지를 넘겨주는 동작을 통해서 다음 달 달력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선 캘린더 앱을 먼저 한번 실행을 해주시고 캘린더 앱 실행하셔서 네, 페이지 좌우 이동하게 되면 이전 다음 달 달력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 거는 좌우 이동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좌우 이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서 위쪽으로 근데 오히려 아래서 위쪽으로 한 분들 중에는 요 달력의 위치가 안 바뀌고 그대로 있으면서 오히려 달력 크기가 조금 줄어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좌우 이동되는 분들은 위아래로 이동했을 때 달력이 바뀌지 않고 달력 크기가 줄어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좌우가 되는 분들은 그대로 놔두시고 좌우가 안 되는 분들만 위아래로 달력의 내용을 바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페이지를 좌우 넘겨서 보시다가 보면 왼쪽 상단, 화면 상단 왼쪽을 기준으로 연도와 월이 현재 달 대비 너무 멀리 달력 페이지가 이동이 된 경우에 이때 오늘이라고 써져 있는 오늘 날짜 표시가 되어 있는 단추를 터치 눌러주시게 되면 현재 5월 달을 기준으로 한 달력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5월 달 기준으로 달력 내용. 이렇게 페이지 좌우 이동하셔서 이전 다음 달 달력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페이지 상단 날짜 단추나 또는 오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하게 되면 해당 월 달력 위로 표시. 자, 이번 달 달력으로 이 달력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달력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는데 간혹 이상하다. 왜 내 거랑은 내 건 저렇게 월 달력이 안 나오는데 자꾸 페이지 좌우로 넘기라고 하지? 그래도 여전히 달력이 안 나오는데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 페이지 좌우로 바꾸라고 해도 내 거는 달력이 안 나와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달력을 어떻게 그럼 바꿔서 봐야 되느냐? 왼쪽 상단에 있는 여기 3선 왼쪽 상단에 있는 이 3선 메뉴 단추 부분 이 부분을 선택 한번 해보세요. 선택했을 때 보기 방식이 연, 월, 주, 일 단위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연, 월, 주, 일 단위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거를 기준으로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달력의 형태를 이렇게 바꿔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2021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체 달력이 좀 필요해 라고 한다면 보기 방식을 연 단위로 나는 그냥 월 단위 필요해 그럼 월 단위로 자, 연 단위로 보시다가도 12월달 달력을 잠깐 봐야 된다? 그럼 이 상태에서 12월달 달력 부분에다가 선택을 해주시면 12월달 달력으로 또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달력을 확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 날짜 써져 있는 날짜 단추나 또는 오늘 써져 있는 칸을 눌러주시게 되면 12월달 달력에서 이번 달 달력으로 달력의 내용을 바꿔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정들 이제 국가 지정한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등록해야 되는 그런 일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화면 상단이나 또는 화면 하단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더하기, 추가 단추를 통해서 일정을 또 추가를 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방식 바꿔보시면 되겠고, 왼쪽 상단 메뉴 이용하셔서 달력, 보기 방식을 변경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정 기록 해주시는 거는 추가 또는 더하기 단추 이용하셔서 일정 기록은 이렇게 등록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달력에 표시된 일정 확인, 월 단위를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일정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뒤로 단추 눌러서 홈화면을 잠깐 빠져나와 주시고요. 자, 지금 소개드렸던 이 달력에 대해서는 캘린더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지난 시간 안내해 드렸었던 위젯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또 이 캘린더 일정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정 추가와 관련해서 캘린더 확인하는 방법, 이 위젯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자, 이 방법은 잠시 좀 쉬었다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좀 드렸고요. 자, 일정 추가. 우선 일정과 관련해서는 위젯이라고 하는 거 통해서 일정 정보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었는데, 필요 없으신 분들은 따로 등록 안 해 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페이지 정도를, 홈 화면에 한 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이제 캘린더가 등록될 수 있게끔 사용을 하는 게 캘린더 확인할 때, 일정 확인할 땐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도 활용해 볼 수가 있긴 하지만, 몇 월 며칠 날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고, 그 기록한 것들을 확인을 할 때는 앱스에 캘린더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홈 화면에 이렇게 캘린더 위젯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 게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있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 없는 분들은 하나 추가해 보시는데요. 기존에 했던 이 위젯을 잠깐 지우고 롱터치 길게 눌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휴지통 화면으로 드래그 끌어다 옮겨주셔도 되고, 또는 길게 눌렀다가 잠깐 손 떼서 휴지통 단추 눌러서 잠깐 지워주셔도 되고, 위젯은 기존에 있었던 캘린더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위젯 아이콘을 지웠다라고 해서 캘린더 정보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캘린더 위젯을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웠다가, 또는 없는 분들은 우선은 위젯을 추가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여유가 있는 빈 공간을 기준으로 길게 롱터치를 먼저 한번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위젯 메뉴로 들어가서 캘린더, 달력과 관련되어 있는 캘린더라고 하는 위젯의 이름을 찾아주시고, 어떤 디자인 이용할 건지 물어보는데요. 가장 큰 거, 5곱하기6 또는 4곱하기6 등으로 되어 있는 위젯을 추가로 나타내 보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빈 페이지, 새 페이지에다가 추가하셔서 나타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가된 위젯에 대해서는 잠시 뒤로 단추를 눌러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길게 이 위젯 아이콘을 길게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을 기준으로 위젯의 크기 변경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크기가 많이 다양하게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현재 조절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만 크기를 변경하셔서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단추 눌러서 다시 위젯 등록은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보고 있는
위젯 캘린더 위젯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 또는 앱스상의 캘린더로 들어가 주셔도 되고, 기존에 일정이 있었던 날짜냐, 그렇지 않은 날짜냐에 따라서 조금 사용 방식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 주 수요일은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석가탄신일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날 내가 다른 일정이 하나 생겼어요. 석가탄신일이다 보니까 수업이 없어서 석가탄신일이라서 뭐 가까운 어디 집 근처에 절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라고 한다면 해당 날짜를 터치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날짜를 선택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일정과 함께 새로운 일정을 추가할 건지에 따른 메뉴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 분들은 이렇게 일정 추가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날짜를 선택하지 않고 또는 날짜를 선택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일정 추가해주는 메뉴가 따로 보이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하기 단추, 일정 추가 단추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더하기 단추. 그러면 선택한 날짜에 어떤 약속이 생긴 거냐라고 하는 거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정 추가에 석가탄신일이었으니까 절 방문하기 라고 쓰고 19일 날짜를 선택하긴 했지만 그래도 날짜가 간혹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시간이 표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정을 등록하려고 했었던 날짜가 맞는지 봐주시고, 혹시라도 날짜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해당 칸을 터치 선택하셔서 현재 보여지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 날짜란 터치 선택해 주시면 키패드 숫자판 나옵니다. 5월은 맞으니까 놔두고 다음 칸에다가 터치 선택해서 19가 맞으면 안 바꿔도 되긴 하지만 혹시라도 17일 날짜다 그러면 19라고 바꿔서 완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적용이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게 되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한 또는 바로 달력을 선택을 해주셔도 됐는데 잠시만요. 날짜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조절해주는 방식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연, 월, 일 선택하고 날짜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있네요. 혹시 보기 방식이 달력 형태로 돼 있다. 그러면 이 달력 형태로 돼 있는 이 날짜 선택란에서 만약에 19일이어야지 되는데 17일로 날짜가 선택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19일 날짜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적용. 그리고 만약에 시간도 같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면 시간 조절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시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 날짜와 시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 칸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몇 시 몇 분인지 절 방문하려고 하는 시간이 오전 10시 다음 30분입니다. 해당 칸 터치해서 30 그리고 오전 오후인지를 선택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추가하기는 캘린더 달력을 실행을 해주시고 날짜 선택 또는
추가 선택 해주시면 되세요. 날짜를 선택해 주시거나 또는 추가 단추를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 추가 페이지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일정 이름 입력해 주시고 이어서 시작 날짜 시간 확인 및 수정 변경 안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날짜랑 시간이 이상이 없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날짜랑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면 날짜와 시간을 같이 또는 날짜, 시간 따로따로 변경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록 아래서 위쪽으로 살짝 올려서 봐주시게 되면 종 모양이나 또는 알림 표시 같은 것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종 모양과 함께 알림. 보통 이제 10분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 설정이 내가 추가한 일정을 기준으로 10분 전에 10시 30분에 절 방문하기로 한 약속이 잡혀 있어요 라고 한다면 10분 전 20분에 알림이 뜬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일찍 이 알림이 울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해당 시간을 터치 선택해 주시고 30분 전 1시간 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앞서 있던 10분 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10분 전에도 알림을 하지만 1시간 전에도 한 번 더 알림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또는 추가라고 하는 의미인 거니까 추가 단추 눌러주시고 10분 전뿐만 아닌 1시간 전에도 한 번 더 알림이 오게끔 설정할 겁니다. 라고 해서 시간을 선택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 메뉴 이용하셔서 일정을 추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림은 생략해 주셔도 상관없는데요. 이왕 해주실 거면 알림까지 해놓으시면 중간에라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알림 시간 확인 마찬가지로 수정해 보실 수 있고 추가 메뉴 이용해서 알림 정보를 추가로 또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림 설정을 다 작성을 했다 그러면 저장 또는 완료라고 하는 단추 눌러서 저장 또는 완료. 저장 또는 완료라고 하는 메뉴 눌러서 이렇게 일정을 추가해 보시면 되는데요. 글자가 좀 작게 나오긴 합니다. 자, 이렇게 추가된 일정 절 방문하기 라고 해놨고요. 잠시 뒤로 단추 눌러서 뒤로 홈 화면으로 빠져나가서 보게 되면 자, 캘린더를 기준으로 석가탄신일이라고 하는 글자가 한 번만 표시되어 있는 휴대폰들도 있는가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번 설정되어 있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또는 내 건 아예 석가탄신일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안 나오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요 해당 날짜에 절 방문하기라고 저희가 메모해 놨었던 일정이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절을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하게 올해는 저희 절 방문 못합니다 라고 하는 연락을 통보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요 일정을 또 변경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 일정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위젯을 기준으로 일정 확인 하실 수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일정 추가, 일정 제거 마찬가지로 일정 추가하고 싶은 날짜 있으면 위젯상에서 해당 날짜 예를 들어 토요일이다 그러면 토요일을 기준으로 터치 선택해 주시고 더하기 추가 단추 이용해서 일정 추가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일정 제거는 등록되어 있는 일정에 대해서 바꾸는 거니까 캘린더나 또는 위젯 자, 캘린더를 실행하거나 또는 캘린더 위젯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위젯 확인해 주시고 일정 제거 또는 변경할 날짜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일정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보기 방식은 조금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만 자, 제거 일정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록한 일정 이름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 절 방문하기 자, 요 방문하려고 했었던 일정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이날 방문하지 않을 거예요. 또는 또는 이날 있었던 일정 일정을 변경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절 방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요 이름 상단에 연필 모양 있으면 편집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연필 모양 있으면 편집, 연필 모양 없으면 그냥 바로 요 이름 칸이나 여기 시간 들어가 있는 칸을 기준으로 바로 터치하셔서 일정을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일정이 취소가 됐어요 라고 한다면 화면 상단이나 또는 화면 하단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휴지통 모양 삭제 단추를 눌러서 일정을 제거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 상단 또는 하단 제거를 선택 하셔서 일정을 제거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소개해 드리는 것처럼 일정 수정할 거면 동일하게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제거할 날짜 선택해 주시고 변경할 날짜 선택해 주시고 등록한 이름 선택해 주시고 제목 시간 선택하셔서 수정 커서가 안 보이면 우선 수정 메뉴 먼저 선택하고 선택 후 제목 시간 변경 편집 메뉴라고 해드려야겠네요. 연필 모양이었던 거니까 편집 메뉴 이용하셔서 또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단추 눌러서 홈 화면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위젯 잠시 뒤로 단추 눌러서 홈 단추 눌러서 홈 화면으로 그리고 홈 화면에는 캘린더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앱스 실행해서 앱스상의 캘린더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 석가탄신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절 방문하게 돼 있던 석가탄신일이라고 하는 표시는 앱에 따라서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19일이 그냥 공휴일로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 추가했다가 제거까지 한번 해봤고 그래서 가족분들이나 또는 친구분들 생일 있다라고 한다면 생일 같은 것들 기록하거나 주말에 잡혀있는 약속들이 있으면 이렇게 날짜 선택해 주시고 또는 그냥 바로 더하기 단추 눌러서 바로 더하기 단추 눌러주시고 일정 이름 주말
등산, 날짜가 17일이 아니라 주말 날짜였던 달력을 기준으로 22일입니다. 날짜 선택하고 확인 또는 적용하셔서 날짜, 그리고 날짜 선택한 다음 바로 아래쪽에 시간 선택 가능한 분들은 시분초 시간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확인 또는 적용하셔서 날짜와 시간 변경해 주시고, 알림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우선 10분 전만 할 건지 또는 30분 전 1시간 전만 할 건지에 따라 알림 종류를 바꿔주시고 완료 하셔서 등록하게 되면 주말 등산으로 캘린더 상에 뒤로 단추 눌러서 홈화면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말 일정이 등록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만약에 모임 시간이 바뀌었다. 캘린더에 들어가서 또는 지금 보여드렸던 위젯을 기준으로 일정을 등록한 날짜 선택하고, 이 주말 등산이라고 하는 일정에 대해서 바로 주말 등산 써져 있던 칸을 터치 선택해서, 또는 바로 선택했는데 커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편집 메뉴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주말 등산 어디로 갈 건지를 추가로 쓸 겁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빼기 관악산, 그리고 시간은 7시에서 조금 늦추기로 했다. 7시 30분에 수정하고 변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완료 또는 저장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수정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이 일정이 취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날짜와 일정 선택하고 휴지통 단추를 눌러서 일정을 제거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잠시 뒤로 단추 눌러서 홈 화면으로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페이지 이상의 이 홈 화면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뒤로 단추 누르더라도 첫 화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다시 한번 홈 단추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기본 홈 화면으로 빠져나가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스마트폰 이용해서 저희 일정 등록까지 해봤고, 음악이랑 동영상 즐기기라고 하는 부분도 오늘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리기로 했는데, 시간상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6회차 수업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